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우리가 새해만 되면 늘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. 새해, 오늘, 이번에는 어떻게 살까 하고요. 새해 계획을 세워도 되고 사실 안 세워도 사라집니다.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시죠.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새해마다 계획을 세우냐. 안 세워도 사라지더라. 물론입니다.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새해 계획을 세워서 더 좋은 건 뭐냐면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거든요.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를 받아요.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 새로운 하루를 받고요.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쓰는데 시간을 쓴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생명을 쓰는 거예요.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. 그냥 시간 계획 잘해야지 이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. 시간이 한정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한계성입니다. 우리 어차피 늙고 어차피 죽어요.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건 그냥 시간이 아니고 뭘까요? 생각해보면 저는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나는 내 생명을 쓰는 사람이고 그 생명을 책임있게 잘 써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생명이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지면 제일 좋을까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.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? 넌 뭘 원하니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어떻게 살고 싶니?가 아니고 네가 제일 원하는 게 뭐야?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야?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. 한 해를 살고 나면요. 어떠냐면 내가 가장 원했던 것들. 그게 바로 나예요.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뭐예요? 그게 바로 나예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내가 만약에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했고 하루 종일 주식 투자 들여다봤고 하루 종일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쫓아가느라고 비교하면서 막 정신없이 살았어요. 그럼 어떤지 아세요? 그게 바로 나예요. 그리고 그 나로 다음 새해를 열어요. 그 나로 또 다음 새해를 열어요. 결국 그게 나라고요. 나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결국 우리는 나라는 토대 위에서 살다가 나라는 토대 위에서 생이 끝나고 죽어요. 새해 계획을 세운다는 건 사실 나를 만드는 일이에요. 어쩌면 내년에 살아갈 나의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.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순 없었지만 저는 강의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살았어요. 그래서 제가 옛날 다이어리가 이만큼 있거든요. 이만큼 다이어리를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애였구나, 너. 이 해에는. 너 2001년도는 이런 애였구나. 근데 그런 애가 많이 변했네. 그래도 많이 좋은 길로 왔네. 잘 찾아왔네.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근데 어떤 해는요. 너 그런 애였구나. 그러니 그렇게 아팠지. 너 그런 애였구나. 그러니까 절벽에서 굴러떨어졌지.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제가 먼저 이런 계획 세우세요. 저런 계획 세우세요. 이렇게 말하기 싫더라고요. 제가 어떤 한 해를 살려고 생각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하고 싶었어요. 얘기해 드리면서 나눠보면 여러분도 많은 힌트를,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저는 올해 내 생명을 어디에다 쓸까 고민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첫 번째, 건강입니다. 가장 내가 내 생명을 쓸 때 어디다 쓸까 생각했을 때 왜 건강을 얘기하냐면 정말 미친 듯이 생각 없이 막 달리다가 잘못된 끝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막 진짜 함부로 쓴 거예요. 일단 첫 번째, 먹는 거 엉망진창으로 먹어요. 시간도 안 지키고 탄수화물로 그냥 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막 마구잡이로 사 먹어요. 바쁘니까. 어떨 때는요, 김밥만 먹고 빵만 먹고 뭐
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어요. 이게 자랑이에요? 근데 가끔씩 요새도 누구 만나보면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어요. 그럼 아이고 저거 큰일 나는데 생각해요. 저도 그랬어요. 제대로 잘 살지 못했던 때가 꽤 있어요. 막 엉망으로 먹죠. 그다음에 두 번째, 잠, 엉망진창으로 자요. 잠 안 자는 게 또 자랑이에요. 우리는 정말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면 잘못된 걸 자랑할 때가 되게 많아요. 또 잘 못 자는 거지. 딱 4시간 잤어요. 지켜야 될 기본을 안 지키는 걸 되게 자랑할 때가 있어요. 왜냐하면 경쟁 사회라는 게 넘치도록 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과하게 달려가야 그 속도와 그 엔진의 막 굉음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송받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.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나만 깼어요? 다 깨라 그랬지. 4시 반에 모닝 짹짹. 아휴, 뭐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규칙과 질서를 어겼을 때는 반드시 그 흐트러진 질서의 대가가 있더라고요. 잘 못 먹어, 잘 못 자, 운동도 안 해. 여러분, 몸이 얼마나 정직한지 이 모든 걸 기억하고 그 결과를 토해내는 때가 옵니다. 그게 뭐 5년 아니건 10년 아니건. 저도 그 결과를 봤죠. 몸이 알아서 리포트 써주더라고. 그르르르 고혈압, 지방간, 땅땅땅땅땅 막 나와요. 근데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. 오히려 그때 받는 낮은 성적표. 이런 생각 해보세요. 살다가 몸에 대해서 받는 낮은 성적표는 정말 정말 감사한 거다. 그걸 내가 다시 써야 된다란 얘기예요. 이렇게 다시 써야 될 땐 다시 써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올해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는 건 건강입니다. 모든 걸 좋은 질서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. 먹는 거, 자는 거, 운동하는 거. 이걸 좋은 질서 위에다 올려놓으려고. 이건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거죠. 작년에 사실 제가 거의 16kg 정도를 감량을 했고 모든 지표를 좋게 만드는 데 애를 썼거든요.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. 세상에 다 정직한데 몸이 참 정직하구나. 그리고 또 하나. 세상에 공짜가 없다. 돈 버는 것도 공짜 없지만 몸도 진짜 공짜가 없다.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. 두 번째, AI 문명과 목적에 대한 공부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건강 다음에 놓는 게 뭐냐면 올해 특별히 내일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할 게 뭐냐면 저는 AI예요. 제가 AI를 1년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AI는 기술 아니고 문명이야 하는 거였어요.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식, 일을 하는 방식과 돈 버는 방법, 그 다음에 내가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사회에 증명하는 방법,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 만족을 얻고 내 가치를 키워나가는지 방법이 다 바뀌어요.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나라는 존재의 증명 방식이 바뀌어요. 이게 뭐냐면 정말 문명 자체가 싹 다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문명 하에서 새로운 문명으로 내년부터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1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. 예를 들면 요즘에 여러분 챗GPT 이런 거 열어보고 AI 도구들 열어보면 그 유저에게 물어보는 방식이 있죠. 그 창이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? 오히려 구글이 훨씬 복잡하고 AI는 정말 간단해요. 들어가서 보면 무엇을 원하십니까?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? 라고 한 줄이 뭘 해드릴까요? 무엇을 원하세요? 한 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? 너무나 황당한 창 하나가 뻥 뚫려 있어요. 그럼 저는 한마디 물어보고 내가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. 결국 뭐냐면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쓰잖아요. 그러면 걔는 어렵지 않게 그걸 다 해줘요. 요새도 나온 거 보면은 말만 해서 바이브 코딩으로 앱을 뚝딱뚝딱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. 근데 그것도 딱 한 줄밖에 안 써 있어요. 무엇을 원하세요? 라고 물어봐요.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인간이 그동안 사실 그 앱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? 근데 이제는 목표, 인간이 원하는 목표는 다 누가 한다? AI가 다 할 겁니다. 그럼 인간은 뭐예요? 무엇을 원하는지만 말하면 돼요. 목적을 말하면 돼요.
근데 그 목적을 잘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? 왜냐하면 여러분 목표는 이만큼 알아도 되는데 목적은 사회 전반적인 것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 1000명, 100명을 연구해야 되고 그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야? 그들에게 좋은 것이 뭐야? 이 사회의 어느 부분을 내가 메꿀 수 있어? 사회와 사람과의 그 갭들을 메꿔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. 결국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이 AI 시대에 살아남아요. 저는 기술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. AI 문명이 뭐가 변하는지를 얘기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목적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.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학교, 학원 다 목표만 가르쳤죠. 목적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. 급해. 이걸 해야 돼. 이걸 해서 더 뛰어나고, 더 빨리 해내고, 더 성적 좋게 받고, 그래서 목표를 빨리 이루면 어때?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, 돈도 벌어. 그래서 우리는 다 목표를 이루는 인간으로 막 훈련받고 살았어요. 지난 200년 전기 문명 하에서요. 근데 AI 문명 하에서는 뭐라 그래? AI가 목표를 싹 가져갈 거야. 내가 다 할게. 너희는 하지 마. 나 여태까지 목표 이루려고 공부했는데 그럼 나 뭐 해요? 그랬더니 넌 딴 거. 그게 뭔데요? 그랬더니 알아서 해.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. 그 알아서가 누가 먼저 알아내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목적입니다. 막막하죠. 목적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지? 그게 제 올해 1년의 목표입니다. 목적 교육을 시키는 게 나의 목표가 됐어요. 그래서 이거를 우리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목적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람들과 나누고 선생님들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10대, 20대 젊은 친구들이 AI 시대에서 목적을 찾고 살아나는 사람으로 AI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간의 삶에 질서를 만들고 싶어요. 살아나가는 사람의 가치에 질서를 세우고 싶어요. 그게 제가 올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게 두 번째입니다. 시간 많이 들겠죠. 벌써 여기에 꽤 많은 시간이 들 것 같아요. 세 번째, 영어 공부입니다. 그리고 나서 저는 영어죠. 영어 공부는 왜 계속 하려고 하냐 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나갈 세계의 언어가 영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뭐 AI 시대 때 영어 안 배워도 돼요.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. 그렇게 완전히 영어가 우리 뇌에 장착되는 그런 거, 언어가 장벽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도 오겠죠. 그러나 그동안의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. 영어를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과 이 AI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. 영어도 공부하게 될 거고요. 네 번째, 대학원 공부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. 벌써 제가 철학, 신학,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진짜 시작하니까 금방 지나가. 저 2학년 지나갔고요. 지금 3학년이에요. 올해가 마지막입니다. 1년 남았어요. 그래서 1년 동안 마무리 공부를 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때 1년 동안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도 잘 따고 좋은 책도 많이 읽고 대학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또 시간을 쓸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, 가족입니다. 그럼 마지막, 제일 중요한 거 하나, 가족이요. 우리 가족은요, 지금 다 20대, 30대,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가 60대잖아요. 근데 우리 가족이 총 며느리까지 하면 6명이거든요. 근데 우리 6명 다 한 명도 완벽하게 큰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우리 다 어른 아이들이에요. 제가 볼 때 그래요. 다 잘했어. 괜찮아.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야. 아니면 야, 진짜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. 야, 너 병원 갔다 왔니? 밥은 잘 먹니? 이런 거 있잖아요. 어우, 거기까지 해냈어. 야, 너 진짜 대단하다. 모두가 다 이런 말이 매일매일 수시로 필요한 어른 아이들입니다. 나를 비롯해서. 그 역할의 중심에서 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엄마가 그 역할을 지금도 계속 할 거예요. 큰애한테, 둘째한테, 막내한테 해주고 살아야 돼요. 그래서 그것도 역시 24시간 내 감정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.
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나도 그걸 받아야 되고요.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올해의 새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. 자, 이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꼭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.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. 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심이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내가 뭘 사랑하지? 내가 뭘 진짜 원하지를 꼭 들여다보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여러분, 우리 새해 계획 중에 잘못하면 많은 것이 남이 원하는 걸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영어 하네? 살 빼네? 돈 모으네? 주식하네? 올해는 이거래.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그냥 부러워하는 거, 트렌드, 이런 데 나의 것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비교. 너무 부럽다.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? 새해 이걸 해야 되겠어. 비교에서 나온 목표가 여러분 새해 계획이 되게 되면 진짜 안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. 첫 번째 뭐냐 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. 이 새해 계획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타인이에요. 저 사람은 저만큼 했으니까 어머 저런 집을 샀어? 강남에 저런 아파트 샀어? 나도 저기 가야지.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지?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뭐가 되냐면 목표가 주인이 돼서 너 왜 그것밖에 안 돼? 라고 나를 질책하면서 나를 부려먹어요. 결국 내가 새해 계획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. 이 계획의 노예가 돼. 그럼 늘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만족을 모르고 미친 듯이 뛰어야 돼요.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은 채찍이 딱 있는 것 같아요. 야, 뛰어. 이쪽으로 뛰어. 저쪽으로 뛰어. 목표가 채찍이 돼서 나를 막 때려요. 그러면 막 채찍에 쫓기는 거죠. 쫓기면서 막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? 속도 조절이 안 돼요. 그래서 결국 아파야 멈춰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내가 남보다 뒤처진 것 같은 비참함 때문에 속상하고 거기서 계획을 세우면 결국은 목표는 채찍이 돼서 아침마다 나를 때리고 쫓기고 그러다 보면 헐떡거리게 되고 결국 번아웃이 오고 정신이 없고 공황장애 오고 비참함 속에서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을 또 보면서 멈춰. 다 가서 멈추는 것도 아니야. 아씨, 쟤는 저만큼 했는데? 이러고 거기서 멈추다 보면은 자기에 대한 만족이 없고 항상 쫓기는 거죠. 그래서 비교라는 건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꿉니다.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목표가 주인이 돼요. 그래서 비교는 잘못하게 되면 내가 뛰는 게 아니라 쫓깁니다. 내가 뛰는 게 아니라 쫓기게 돼요. 비교로다가 뭔가를 세우잖아요. 그럼 목표를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목표 때문에 또 쫄게 됩니다. 평생 이러다가 죽어요.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. 내 생명을 제대로 사용하는 한 해가 되시길. 그래서 2026년도는 비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내 생명을 쓸 수 있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뭐지? 정말 가치롭게 살 수 있는 게 뭐지?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제대로 쓰이게 되는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. 우리는 내 생명이 제대로 쓰이게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여러분 올해 한 해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향해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우리 모두 내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2026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